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노정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귀티가 흐르고 풍모도 좋아 고을의 여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 그를 마음에 두다가도 일찍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집안까지 찢어지게 가난하니 누구 하나 시집가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 노정은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어머니는 늘상 마음이 아팠죠. 그러던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노정을 불러다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너의 오촌 당숙이 선천부사로 계시지 않느냐? 그래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도움도 많이 받은 분이니 네가 가서 부탁하면 혼인 준비할 돈을 조금이나마 변통해 주실 것이다. 노정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극구 이야기하니 못 이기는 척 선천으로 떠났지요. 산 넘고 물 건너 노정은 보름 남짓을 걸어 겨우 선천의 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관아 앞에는 창을 든 험상궂은 포졸들이 지키고 있는데 초라한 차림의 노정이 관아 앞에서 선천부사를 찾으니 문지기가 막아서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우리 오촌당숙이 선천부사요. 제발 들어가 만나게 해주시오. 이 양반이 우리 오촌당숙도 평안감사요. 여기가 어디라고? 노정은 방법이 없어 그저 관아 주변을 배회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젊고 어여쁜 기생 하나가 새 옷을 산뜻이 차려입고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노정을 쳐다보던 끝에 불쑥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련님은 이 고을에서 못 뵙던 분인데 어디에서 오신 분이시지요? 이곳 선천부사가 나의 오촌당숙인데 내 몰골이 이리 초라하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소. 그 말에 기생이 가만히 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차려입은 모양새는 양반인 것 같지만 그 몰골이 추레한 것이 누가 봐도 선천부사의 친척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생이 노정을 자세히 보니 높고 오똑한 콧날에 진실돼 보이는 눈에 훤칠한 키를 가진 노정의 모습이 참으로 장부답고 한눈에 반할 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또께서는 조그만 연애를 하고 계시어 아마 만나 뵙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 관아로 들어가셔서 기다리시면 저녁때가 지나서는 만나 뵈올 수 있으니 함께 가시지요. 정말 그리 해주면 고마울 것 같소. 노정이 기생을 따라 관아로 들어가니 정말 아무도 문 앞에서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들어서자 기생이 노정에게 다시 말했지요. 제 집은 이 마을 어귀에 있습니다. 제 이름이 무옥이니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물으시면 제 집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밤은 제 집에 오셔서 묵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녀라 하나 무옥의 자태는 기품이 있고 아름다웠지요. 고맙소. 하지만 간만에 오촌당숙을 뵙는데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지. 내 어찌 처음 보는 여인의 집에서 묵겠소. 밤이 되면 아마 제 집으로 오셔서 주무셔야 할 것입니다. 무옥은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관아의 별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요. 노정은 동원마루의 한쪽에 앉아 멍하니 선천부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해가 질 때가 다 되어서야 관원 하나가 노정을 불러 오촌당숙인 선천부사를 만날 수 있었지요. 노정은 선천부사에게 절하고 앉아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간신히 기어나오는 목소리로 선천부사에게 도움을 달라 부탁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딱하구나. 새 고을 원을 맞이하느라 관청에서 빚을 많이 져 나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이를 어찌알고. 선천부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앉는 것이 노정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지요. 실망한 노정은
그래도 친척이니 이곳에서 며칠 묵어 갈 생각이었으나 선천부사는 아무런 말도 없으니 노정은 근처에서 며칠 묵겠다며 관할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할을 나오니 날은 이미 저물어 밤 이슬이 내리고 찬 기운이 옷깃을 스며들었지요. 노정이 이 밤중 갈 곳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포졸에게 무옥의 집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무옥은 노정을 반갑게 맞아들이더니 어머니를 시켜 저녁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 방으로 들여왔지요. 오촌당숙을 찾아와 식은 밥 한 덩이도 못 얻어먹고 돌아선 노정은 밥을 보자 체면이고 뭐고 정신없이 먹어치웠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 무옥과 노정은 한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서로에게 끌려 한자리에 드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후 노정이 무옥에게 물었지요. 내가 여기로 올 것을 어찌 알았소? 제가 선천부사를 보건대 그는 속이 매우 좁은 사람이라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푼푼히 도와줄 것 같지 않았지요. 그런데 제가 도련님의 기계와 용모를 보니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인데 구차스러운 걸음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게 모아두느니 한 500여 냥 되니 이곳에 며칠 동안 묵다가 다시는 당숙에게 들를 것 없이 그 은을 가지고 곧장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호롤이 떠나면 당수께서 나무랄 것 아니겠소? 도련님은 가까운 친척의 정을 믿고 있지만 그런 사람을 가까운 친척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련님께서 오래 묵어도 그저 쓴 대접만 받다가 돌아갈 때 고작해야 몇십 냥 안 되는 노자나 줄 텐데 그걸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이곳에서 곧장 떠나니만 못할 것입니다. 노정은 그렇게 며칠 동안 무옥의 집에서 지내며 낮에는 당숙을 만나보기도 했으나 선천부사는 정말로 차디찬 사람이었죠. 그렇게 닷새가 흘러 노정이 무옥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무옥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갈 길이 먼입니다. 지금 길을 나서시면 날이 어둑해져 어디가 산이지 논인지 천지분간이 안 될 것이니 하룻밤만 더 제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시지요. 노정은 며칠간이지만 무옥과의 정이 쌓이기도 하였고 정말 곧 날도 어두워질 것 같아 무옥의 말대로 하룻밤 더 무옥에게 신세지고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노정은 무옥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새벽 달기 울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무옥이 자루 하나를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동안 모은 은자입니다. 부디 이걸 받으시어 과거 공부하는 동안 의식을 마련하는 데 쓰십시오. 도련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도련님은 10년 안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깨끗이 하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란 한 길밖에 없으니 부디 귀한 몸 조심하시길 바라옵니다. 며칠간의 정이었지만 노정과 무옥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소. 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여 다시 찾아올 것이오. 노정은 무옥과 헤어지고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리고 선천부사인 노정의 당숙은 아침에 노정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 돈을 없애지 않게 되어 다행으로 여겼지요. 노정은 집으로 돌아와 그 은자로 살림을 꾸려 의식 걱정을 모르게 되었고 그 뒤부터 과거 공부를 하여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또 몇 년 뒤에는 대과에서 장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정의 문장이 워낙 뛰어나 임금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임금은 그를 아끼고 신뢰하여 늘 곁에 두었다 하죠. 그리고 얼마 후 승정원에 평안감사의 부패를 지적하는 상소가 잇따라 올라오니 임금은 노정을 암행어사로 임명하여 평안도로 보냈습니다. 노정이 임금의 명을 받고 평안감사의 실정을 파악하려 평안도를 두루 살피다 마침 발길이 선천에 이르렀는데 그제야 노정은 무옥을 떠올렸지요. 오랜 시간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오르자 노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하였지요. 노정은 그 다름으로 무옥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에는 그의 어머니가 홀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정을 알아본 무옥의 어미는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도령을 보내고 내 딸은 이 여미를 내버려 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소. 지금까지 몇 년째 소식을 모르오. 그러니 이 늙은 것이 밤낮으로 속을 썩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오. 노정은 망연자실하여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거늘 오늘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으니 간담이 일시에 떨어지는 듯하구나. 무옥은 분명 나를 위해 종적을 감추었으렸다. 노정이 무옥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나간 뒤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소식을 모른단 말이요. 소문에는 내 딸이 성천의 어느 산 절간에 있다는데 숨어 사는지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구려. 떠도는 소문을 믿을 것은 못 되지만 내가 늙어 기력이 없는 데다 아들도 없는 터여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어. 노정은 그 말을 듣자 곧 성천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곤 온 고을의 절간을 두루 찾아다니며 샅샅이 뒤지며 알아보았으나 무옥의 행적을 알 길이 없었지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사람만 있어주오. 사람만 있다면 내 반드시 찾을 것이니. 그러다 우연히 노정이 깊은 산 속에 한 절을 찾아가니 절간 뒤에 높은 벼랑이 솟았고 그 위에 조그마한 암자 하나가 있었는데 벼랑길이 너무 가팔라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 노정이 칡넝쿨을 부여잡고 간신히 그 위에 올라가니 스님들이 있어 노정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물었더니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4, 5년 전에 20살쯤 돼 보이는 여인 하나가 왔지요. 아침 저녁 끼니거리 비용이라고 하면서 얼마간의 은자를 저희들에게 주고는 그 길로 부처를 모셔놓은 탁자 아래 엎드리더니 머리칼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창틈으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곤 하는데 뒤를 볼 때에도 잠깐 문을 나섰다가 도로 들어가곤 하는데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 저희들은 그 여인을 보살이 아니면 살아있는 부처로 생각하게끔 되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정은 그 여인이 무옥인 줄로 짐작하고 스님을 불러 창틈으로 노정이라는 사람이 낭자를 만나러 왔다 전해달라 했지요. 그리고 스님이 그 말을 전하자 방 안에 여인이 말했지요. 노 도령이 왔다면 과거에 올랐답디까? 노정이 과거에 합격한 뒤 어사가 되어왔다고 대답하자 여자의 대답이 들렸지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고생을 참으며 종적을 감춘 것은 오로지 서방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뛰쳐나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귀신 같은 꼴로 여러 해를 지냈으니 이대로 서방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며칠 묵어주시면 본래대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만나겠습니다. 노정은 무옥의 말대로 절에서 며칠을 묵었지요. 그러자 한 여인이 눈부시게 단장을 하고 노정 앞에 나타났는데 무옥은 10년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하나도 변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만난 노정과 무옥은 서로 손을 맞잡고 울며 웃었지요. 절의 스님들은 그제야 여인의 사연을 알고 모두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날로 노정은 무옥을 가마에 태워 선천의 어머니에게 태워보냈고 평안감사를 감찰하는 임무를 다한 후 무옥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 같이 살게 되었지요. 10년의 기다림, 그제야 두 사람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노정과 무옥은 죽을 때까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였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